안녕하세요. 대합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9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갑게도 수주 관련된 공시 내용이 떴었는데 주가가 잠깐 반등한 이후에 종가 가격은 하락 마감을 하게 되어서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IR 담당자한테 또 전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수주 공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 내용 중에 계약 해지 문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왜 추가가 되었는지 말씀 더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반등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차트적인 부분은 내용은 제외하고 여기 공시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주 공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이고 금액은 어떻고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내용인데 오늘 이제 11시 4분 정도에 공시 내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한 5%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조금 주가 빠지게 되었었는데 각설하고 공시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68억 원 정도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는 3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번 오늘 이제 올해 공시된 내용을 총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거고, 계약 상대방 같은 경우는 해외 낸드 플래시 제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의 영업 기밀 비공개 요청으로 해서 이제 기업명은 나오진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지난번 6월 달에 공시된 이 고객사와 같은 고객사인지 부분을 여쭤봤었는데 같은 고객사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번 나뉘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냐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수량만큼 그때그때 좀 발주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파두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이 구조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의 발주가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매출에 대한 그 추측,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뭐 최근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실적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파두가 진짜 실질적으로 매출 추측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물량 있을 때만큼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공시 계약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초도 물량이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계약 체결되는 금액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해서 공시가 나오게 되었고요. 5월달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2억 원 정도 되었고, 6월달 같은 경우는 47억,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68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랑 7월 같은 경우는 같은 고객사다 보니까 이 매출을 합치게 되면은 한 115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92억 원 정도 되고, 작년 매출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작년 매출 기준에 85%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5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으니 현재까지 지금 수주 공시 받은 부분들로만 해서는 작년보다는 매출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라면 더 나아가서 더 좀 깊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공시된 이 내용의 매출 같은 경우는 SSD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해외 고객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SSD의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는 SSD랑 이 SSD 안에 낸드와 컨트롤러가 합쳐져서 SSD의 완제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완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매출 금액을 실질적으로 따져 봤었을 때 파도의 영업이익적,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따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 볼륨 차이가 곱하기 10배 정도를 한 게 비슷한 규모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롤러에 낸드도 사서 붙여야 되고 조립도 해야 되고 패키징을 하다 보면은 그 완제품 금액이 10배 정도 점핑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모는 10배 한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달에 금액 자체가 6월 달보다도 더 많아졌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 192억 원 한 금액보다 10배로 봤을 땐 사실상 SSD로 이제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1150억 정도 규모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컨트롤러 쪽이 더 부가가치가 높고 판매할 수 있는 이 고객사의 다양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에 관해서 계속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이번 7월달 공시는 6월달 공시와 동일한 고객사에서 컨트롤러를 발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지금 이제 이 공시난 부분들의 매출은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컨트롤러랑 그 다음에 SSD 완제품의 볼륨 차이가 한 10배 정도로 비교를 해 봤을 때 비슷한 규모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공시랑 다르게 여기에 이제 또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추가되었는데,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계약상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그리고 구매자라고 하면 고객사가 되겠죠. 고객 쪽에서 구매 의사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금액의 0.5%와 공급자가 줄이거나 방지할 수 없는 직접 비용 중 적은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수주 금액이 68억, 한 70억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70억의 1%는 7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거의 절반이니까 뭐 계약 불이행 하더라도 3,5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쉽게 취소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뭐 이제 구매자 계약 취소는 할 수는 있으나 이제 공급자 파두에서 합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뭐 이 돈 받을 부분은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계약 취소가 되면은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금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저는 주가가 오늘 빠지길래 이 계약 취소 문구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전과 다른 부분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런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던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IR 담당자분한테 통화를 해서 이게 왜 추가되었느냐, 고객사에서 뭐 취소 명분을 하기 위해서 뭐 추가된 내용이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이 계약 해지 공시가 많이 뜨게 되고
파도 종목이 아니라 국내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취소가 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을 거래소에서 공시를 하라고 요청이 와서 이런 내용을 추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거래소 요청으로 해서 이 취소 문구가 들어갔다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요 내용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좀 단순하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도 금액이 뭐 많진 않지만 47억에서 68억 원 정도, 한 21억 원 정도 더 높은 수주 공시가 발생이 되었고, 계속해서 공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수급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본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시가 이제 뜨게 되었을 때 과거에 학습적으로 봤을 때 두 번 공시가 이제 나왔었죠. SSD 완제품이 나왔었고, 그리고 컨트롤러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 크게 나왔었는데, 학습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공시를 받고 얼마만큼 수급이 들어온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패대기 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주가 하락을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테스트를 이번에 한번 해보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정도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 수주 금액으로는 이제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한 걸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수주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혹은 메타랑 거래가 재개가 되어야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지금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고 이때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의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추측으로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좀 관찰하면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